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장성숙 작가님의 불행한 관계 걷어차기입니다. 살면서 억울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뭔가 잘못 판단해서 나한테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정말 억울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례한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곤 하는데요. 나름대로 인간관계를 잘해보려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노력해도 완벽하게 갈등 없이 살아가기란 어려운 일이죠.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순탄하게 지내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일 텐데요. 마음처럼 쉽지 않죠. 갈등을 거듭하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리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왠지 남한테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불행한 관계를 걷어차는 10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이 10가지를 기억하고 삶에 적용시키신다면 자존감을 지키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감정의 찌꺼기를 남기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불만족에서 시작된 분노입니다. 그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형태로든 펑 하고 튀어나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따라서 분노를 수시로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분노를 스스로 녹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은 분노를 사그라뜨릴 뿐 아니라 삶의 주체가 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의 찌꺼기가 남지 않아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서 입을 못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럴 땐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나 전달법이란 나를 주어로 해서 상대에게 사실, 감정, 바람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속이 상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내 상태를 알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하면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의 경계를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던져버려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쌍방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따지다 보면 갈등이 길어지니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 나한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설사 상대에 비해 자신이 크게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마저 없애기 위해서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가령 직장에서 유독 자신만 상사에게 시달린다면 자신의 어떤 요소가 그런 행동을 유도했는지 상사의 표적이 된 이유를 살펴봐야 극복이 가능합니다. 오로지 상대만 탓하다 보면 문제 해결은 어려워지고 늘 비슷한 문제로 부딪히게 될 뿐이죠. 성숙이라는 것은 책임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고 인지해야 합니다. 남 탓을 하기 전에 내 잘못을 먼저 발견하고 바로잡는 과정에서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줍다는 것을 핑계로 삼지 마라. 심리학에 있어서도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은 유목을 하며 이동했기 때문에 자신을 최소 단위로 삼는 개인주의가 자리 잡은 반면 동양은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공동생활을 했기에 집단주의 문화를 발달시켰죠. 이러한 문화 차이로 인해 소극성이나 수줍음 같은 것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자율성과 적극성을 장려하는 데 비해 동양에서는 얌전함과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서양 사회에서는 파티에서 아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수줍어하면 남편이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뭐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신 없어하는 태도를 수치스러워하기 때문이죠. 이와 반대로 동양 사회인 한국에서는 아내가 누군가와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 주변 사람들이 기센 부인과 사느라 힘들겠다고 남편을 안타깝게 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자신을 내세우며 튀는 게 아니라면 수줍음은 썩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줍음은 용기가 없는 소극성을 뜻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말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제때 할 말을 못하고 억압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못하고 핑계를 대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적당히 드러내야 합니다. 네 번째,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음을 직시하라. 인간관계의 문제는 대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하겠다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잘 살펴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 마찰을 일으켰다는 걸 알 수 있죠. 한쪽에서는 사소한 실수에 불과한데 왜 난리냐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그게 왜 사소하냐며 더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참고 지냈는데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하죠.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뚝도 작은 틈새가 생기면 언젠가는 금이가 터지듯이 인간관계는 작은 갈등이 쌓여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잘한 행동에도 그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이 묻어나오기 마련이죠. 다만 우리가 그걸 자각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를 보일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큰 행동만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면만큼 외면도 중요하게 생각하라. 가족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문화가 결정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부관계를 중시하는 서양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평등성이 강조되는 반면 부자관계를 중요시하는 동양 사회에서는 서열성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한국 사회에서는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중시되는 편이죠. 여전히 존댓말을 사용하고 선배나 어른에 대한 공경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세대가 교체되면서 서서히 서양처럼 개인주의적인 가치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집단주의적인 가치와 부자 중심의 가치들이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가치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중심을 잡으면서 사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요. 중심을 잡는다는 건 내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과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필요하죠. 아무리 개인과 부부 중심으로 살고 싶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나와 연결된 주변 사람들을 배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살면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땐 물질적인 표현도 필요합니다. 말로만 고맙다고 하는 건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영리한 사람은 오히려 건수가 생기면 상대에게 후하게 인사치레를 함으로써 다음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맥을 형성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인사치레를 생략하거나 인색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 생각을 흙과 백으로 나누지 마라. 정신건강은 생각의 유연성에 비례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경직될수록 마찰을 일으키고 유연하면 쉽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배경이 반영되어 있죠. 그러니 어떤 견해를 말할 때 내 말이 옳다고 고집을 피우기보단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담백하게 의견을 내놓는 정도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렸을 때는 한 가지 요인의 근거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함께 고려할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대부분의 갈등은 잘잘못을 자기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생각을 유연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의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고개를 들어라. 사람은 서로 얽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편안해야 자신도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하죠.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 하나가 책임감인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책임감이 없다면 언젠가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이 내가 어쩌다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하며 후회하는 태도에는 무책임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성에 차지 않더라도 선택한 이상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겠죠. 또 다른 예로 직책을 맡아놓고 처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렇듯 적어도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게 잘 사는 방법이겠죠. 8번째, 지나친 배려로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라. 조금 손해보듯 착하게 사는 게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는다거나 쓴소리를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어지러운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란 도리와 사리 간의 균형이 맞춰질 때 유지됩니다. 그 균형은 어떻게 맞추는 걸까요? 자신의 위치나 그에 따른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죠. 만약 자신이 맡은 어떤 역할을 소홀히 하면 불협화음이 퍼지게 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깨어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9번째, 친구가 되기 싫다고 적이 되지는 마라. 솔직한 게 좋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자기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건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야 솔직함이 매력이 되겠죠. 공존을 염두에 두고 서로의 자존감을 챙기며 말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라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하는 건 어른답지 못한 발언이겠죠. 나답게 살라는 말은 나이와 상황에 맞게 모습을 달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내면을 곧게 세우고 외적으로 상대의 수준이나 그릇에 눈높이를 맞추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기술을 부리면서 자연스럽게 주위를 편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10번째, 모든 행복은 사람에게서 비롯됨을 기억하라. 행복이나 불행을 정하는 건 인간관계에 달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성취했어도 주변에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행복이나 기쁨도 사람에게서 오고 정보 같은 것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힘쓸수록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행한 관계를 걷어차는 방법 10가지를 전해드렸는데요. 10가지를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죠?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불행을 조금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불행한 관계에서 벗어나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